강세리가 솔직하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결국 은호는 강세리의 계략에 휘말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드라마 26회 예고편에서는 강재인과 황기찬 앞에 잠깐 은호가 나타나는 장면이 나오지만 이는 현실이 아닌 꿈이나 상상 속의 상황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됩니다. 황기찬 앞에 몰아칠 복수는 강재인이 계획한 것이 아니며 황기찬 입장에서는 하늘이 내린 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벌을 내리는 이는 바로 강세리입니다. 그렇다고 강세리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늘은 강세리와 황기찬 두 사람 모두에게 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서로를 상처 입히고 파괴하는 과정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모든 불행의 시작은 강세리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미국에 있던 강세리가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본격화된 일이죠. 모든 일은 강세리의 계획이었고 은호가 그렇게 된 것도 강세리가 무엇을 하려는지 설명하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강세리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황기찬의 사랑을 독차지하거나 강재인이 가진 것을 빼앗는 욕망이 아닙니다. 강세리는 언제든 자신을 희생할 각오로 상대를 끌고 절벽 끝까지 데려가는 인물입니다. 지금은 황기찬이 완전히 강세리에게 휘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혼식까지 이어졌던 연극은 이제 끝났습니다. 처음 강세리가 강재인으로 살고 싶어 했던 욕망에서 출발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상황이 변했습니다. 황기찬이 자신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달라진 것이죠. 강세리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호텔에서 황기찬과 나눈 대화 기억하실 겁니다. 황기찬은 강세리가 단순히 여행 온 줄 알았고 다음 주 출장 가서 미국으로 같이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강세리는 동의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많았습니다. 황기찬, 내가 어떻게 할지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다짐했죠. 강세리의 미국 이름은 캐서린이며 공식적으로 H&K 컴퍼니 대표입니다. 황기찬 노트북에서 이중 계약서를 발견한 김도희는 H&K 컴퍼니와의 수상한 거래를 조사하다 미국 회사에 연락했고 회사 측은 캐서린 대표가 휴가 중이라고 했습니다. 김도희는 캐서린이 머무는 호텔까지 확인했고 그곳에서 황기찬과 캐서린이 단순한 비즈니스 이상 관계임을 알게 됩니다. 이중 계약서가 여러 건 있는데 두 사람이 가까운 관계라 문제라 판단해 당시 상무 도민준에게 보고했습니다. 처음 강세리가 한국에 올 때는 여행 목적이었고 황기찬을 만나려는 진짜 목적도 있었지만 귀국 후부터 황기찬은 약속을 자꾸 어기고 미뤘습니다. 은우가 사라지고 형 환기만이 은호를 숨겨둔 사실도 밝혀졌으며 이중계약서 문제까지 겹쳐 황기찬은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황기찬이 약속을 계속 미루자 강세리는 상황을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이 미국에서 결혼까지 했다면 몰래 들어오는 건 이상한 일입니다. 강세리는 한국에 올 때 이미 많은 계획을 세워둔 상태였습니다. 강세리는 마지막 기회를 주려 했지만 이번에도 실망시키면 자신의 방식대로 황기찬을 처리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은호 문제와 이중계약서 문제가 터지면서 황기찬은 매우 바빴고 강세리는 이런 모습을 보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래서 강세리는 첫 프로젝트로 YL 그룹 디자이너로 입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연히 강미란이 만든 부서에 강재인이 추천했지만 본인은 스스로 기회를 만들려 했습니다. 출근 첫날 황기찬과 극적으로 만났고 자신이 입사한 사실을 알렸죠.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뒤통수를 치는 행동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피하려 해도 넌 내 손바닥 안에 있다고 황기찬에게 알렸습니다. 두 사람이 호텔에서 함께 있을 때 강세리는 강재인에 대한 황기찬 마음을 물었습니다. 황기찬은 다정하게 대답했지만 실수로 진심을 말해버렸죠. 자신도 마음이 헷갈린다고 했습니다. 좋아하는 마음과 이용하는 마음이 섞여 있다고 했는데 강세리가 원한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강세리는 강재인의 남자를 빼앗아 강재인을 껍데기로 만들고 싶었지만 미국에 있으면서 자신이 오히려 껍데기가 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재인이 은호를 낳았다는 소식에 자신도 임신했다고 거짓말하며 지호를 입양해 황기찬 아들로 만들었죠. 하지만 황기찬은 강재인과 결혼해 가정을 꾸렸기에 미국에 올 확률은 낮았습니다. 황기찬이 자신을 사랑하면서도 현실 장벽에 부딪혀 소홀하다는 생각과
자신이 이용당하는 존재라는 회의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결국 마지막 판단을 위해 한국에 돌아왔지만 황기찬은 약속을 계속 어겼고 강세리는 YL그룹에 입사해 감시를 시작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더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강세리의 진짜 목적은 아닙니다. 강세리는 황기찬을 사랑하지 않고 강재인을 빈 껍데기로 만들기 위해 접근했죠. 하지만 황기찬이 오히려 자신을 빈 껍데기로 만들자 큰 결심을 하고 왔습니다. 황기찬의 태도를 보고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고 두 번째 프로젝트로 유명한 한약사를 강재인에게 소개하고 황기찬에게 약을 먹게 했습니다. 강세리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자신에게 충성하지 않는 황기찬은 없어져도 된다고. 하지만 황기찬은 기적적으로 위기를 넘겼고 강재인이 둘째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강세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소리쳤고 황기찬은 현실적으로 부부라 어쩔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강세리는 두 번째 계획을 실행합니다. 퀵서비스를 통해 강규철 회장에게 서류 봉투를 보내고 메모를 남겼습니다. 도민준 상무는 무죄. H&K 컴퍼니를 조사하세요. H&K 컴퍼니는 황기찬이 이중 계약서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빼돌린 곳입니다. 김도희가 처음 발견해 도민준에게 알렸지만 황기찬이 도민준을 뒤집어 씌우는 문서를 만들어 회장에게 보고해 도민준을 곤경에 빠뜨렸죠. 결국 김도희는 자신의 생일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H&K 컴퍼니 대표가 강세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이름 캐서린으로 되어 있어 황기찬을 함정에 빠뜨리려 메모를 보낸 거죠. 도민준은 무죄이고 H&K 컴퍼니를 조사하면 황기찬의 비리가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강규철은 퀵서비스 기사를 찾아내 어디서 받았는지 확인했고 기사는 회사 근처 편의점 앞에서 어떤 여성에게 받았다고 했습니다. 강규철은 비서에게 CCTV를 확보하게 했고 영상에는 봉투를 전달하는 여성이 찍혔습니다. 퀵서비스 기사는 곧장 떠났고 바로 그때 강세리 어깨를 누군가 툭 쳤습니다. 놀란 강세리 뒤에는 황기찬이 서 있었습니다. 황기찬을 없애려고 회장에게 서류를 보낸 강세리로서는 충격적인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정하게 대화했습니다. 강규철 회장은 그 장면을 영상으로 모두 봤고 강세리가 특정되는 걸 원하지 않았으며 황기찬과 개인적 관계도 알리고 싶지 않았지만 황기찬만 YL그룹에서 제거되길 바랐던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회장을 너무 만만히 본 것이었죠. 강규철은 강세리가 서류를 보낸 걸 알고 도민준을 불렀고 이후 벌어진 일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도민준이 조사한 자료를 들고 회장실에 갔지만 거기에는 황기찬이 있었고 황기찬은 도민준을 위협했습니다. 도민준은 황기찬의 위협 앞에서 잠시 움찔했지만 곧 침착하게 대응했다. 그는 회장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회사와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라며 단호하게 말했다. 황기찬은 냉소를 지으며 도민준 상무, 내가 이렇게 나서는 게 참 웃기군. 너야말로 내 발밑에서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말게 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그 순간 강규철 회장이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황기찬, 내가 회사에 끼친 해악이 생각보다 심각하군. 도민준, 내가 발견한 자료와 강세리가 보내온 서류를 모두 검토하겠다. 황기찬의 얼굴에 미묘한 긴장감이 스며들었다.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어요. 강규철은 냉철하게 답했다. 증거는 명백하다.